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중앙정부가 내년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감축하면서 경기 지역 지자체 살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지원은 전액 삭감된 상태여서 아예 운영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8곳에서 예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희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흥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시루입니다. 도입 첫 해인 지난 2018년 30억 원 발행을 시작으로 올해 발행액은 2,50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올해 초 설 명절을 앞두고 10% 할인 행사를 진행했을 때는 이틀 만에 소진됐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최근 시흥시가 지역화폐 사용자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3%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요즘 불경기인데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참 좋은 시루인 것 같습니다. 카드 같은 상황에서는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데 지역화폐는 저희들한테 수수료가 안 나가서.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됩니다. 따라서 국비가 편성되지 않을 경우 대다수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만으로 운영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번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또 책임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담은 입법을 했는데 불행히도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결이 돼서 좀 안타까운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화폐 국비 투입 의견 조회 결과 응답한 191개 지자체 가운데 157곳이 국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회신했고 경기도의 경우 31개 지자체 가운데 의견 없음으로 답한 성남과 의정부, 양평을 제외하고 28개 지자체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고 실제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는데 이거를 자치권 침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엄중한 경제 상황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정책의 오류 등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역화폐 정부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경기도는 도비 지원 규모를 늘려 운영하고 있지만 연도별 발행 목표는 3년 연속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지만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인 수원과 용인, 고양, 창원시는 광역시급의 행정 권한을 갖는 특례시로 지정됐는데요. 하지만 특례시의 권한이 제한적이라 허울 뿐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 법안입니다. 특례시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법으로 특례시의 늘어난 신규 권한과 특례시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도시 개발 분야에서의 권한 확대입니다. 특례시가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면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자체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또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도 도지사 승인 없이 건축을 허가할 수 있어 특례시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도시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법은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특례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했습니다. 특례시들은 이번 특별법 마련에 대해 먼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특례시 제도의 성공을 위해선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며 재정 권한의 확대와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이 특별법에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 권한과 재정 권한이 있는데요. 재정 권한이 더 중요합니다.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갈 수 있는 재정 권한의 일부를 특별법에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15,000개 정도 부여받았는데 우리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요구한 것에 비하면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도 더 담아내야 되고 행정과 관련해서 이 조직의 자율성도 우리가 더 얻어내야 됩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4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쳐 올 연말쯤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화성시가 내년에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일반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화성시 서부권역 일부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화성시가 계획한 대로 서부권역에 구청이 단 한 곳만 설치될 경우에는 주민 편의를 위한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시가 내놓은 일반구 획정안입니다. 송산, 남양, 향남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을 1권역으로, 봉담을 중심으로 한 2권역, 병점을 중심에 둔 3권역, 동탄을 아우르는 4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이를 두고 화성시 서부권역의 북쪽, 남양, 서신, 마도, 송산, 새솔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계획대로 서부권을 아우르는 1권역을 하나로 묶어서 향남에 위치한 화성종합경기타운에 구청을 둘 경우에는 화성시 서북부 주민들의 불편이 뻔하다는 겁니다. 새솔동에서 향남에 갔을 때 내 차로 가면 1시간, 2시간, 1시간 내도 갔다 오려면 3시간 잡는다고 하면서 차가 없을 때, 교통수단에 갔을 때 하루 종일에도 못 온다는 얘기 하더라고. 근데 실제 새솔동에서 향남 가는 버스가 없어요. 경로를 검색해보니 화성시 새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 예정지인 화성시 종합경기타운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마을버스와 일반 버스를 타고 수원시 오목천까지 나온 다음 다시 광역버스로 갈아타야 갈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 1시간 18분입니다. 화성시의회 정은범 부의장은 주민 의견을 모아 화성시의 면적과 생활권, 교통망과 지역의 정서를 고려할 때 이른바 남양반도 권역을 1권역으로, 향남반도 권역을 2권역으로, 태안권역을 3권역으로, 동탄권을 4권역으로 획정해 줄 것을 화성시에 제안했습니다. 서부권을 아우르는 한 개의 구획안을 남부권과 북부권 2개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권역에 대한 면적이 서울시 면적보다도 넓고 오히려 현재 지금 화성시청의 행정을 보러 오는 지역보다도 더 먼 지역에 이제 구청을 신설한다니까 이 계획안은 좀 졸속으로 처리가 됐다. 잘못된 계획안이다. 그래서 다시 좀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가운데 화성시는 18일부터 시작하는 제2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제출했습니다. 시의회가 심의해서 의견을 붙이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의견을 달 뿐 구획을 수정하거나 계획을 백지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통과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다거나 하면은 저희가 그런 부담을 안고 진행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합니다. 일반구 설치를 위한 주민 설명회와 명칭 설문조사까지 마친 화성시. 첫 번째 관문을 어떻게 통과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군포시가 도심을 관통하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주변을 개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합니다. 계획안에는 철도 상부 공간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능한 범위와 규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금정역 남북부 역사 통합 개발안. 총 3단계로 나눠 먼저 공중 보행 데크를 설치해 남과 북으로 나뉜 역사를 통합하고 추후 환승센터와 주변 지역을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리모델링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군포시는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염두한 최선책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철도 지하화가 되면 GTX나 예를 들어서 1호선,
4호선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전화다가 다시 부시고 또 다시 저에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 차선책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군포시 랜드마크가 될 금정역 개발의 키는 수도권 전철 지하화가 쥐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군포시가 용역에 나섰습니다. 철도 지하화 후 상부 공간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검토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단절된 도시 공간 연결을 통한 균형 발전 방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담길 예정입니다. 군포시는 안양시가 일찍부터 용역을 실시해 준비한 것에 비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 상부 개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5월 정부의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에 대비해 세부 추진 전략 등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평택시가 종합장사시설 유치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장과 장례식장 등이 함께 들어서는 시설인데요. 장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최대 200억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내걸었습니다. 평택시는 인근 오산시와 공동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화장 수요 급증에 대비해 평택시가 추진하는 공설 종합 장사시설, 권역별 주민 설명회를 열고 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꾸린 시는 종합 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부지는 20만 제곱미터, 화장시설과 장례식장, 자연장지, 봉안당, 공원, 레포츠 시설 등이 들어서고 반려동물 화장시설도 포함됩니다. 행정 통리 세대 6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민원 발생 최소화, 교통 혼잡이 적고 인근 지자체와 공동 추진 가능한 지역, 주민 유치 적극성 등입니다. 접수된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먼저 1차 서류 심사를 거치고 난 후에 이제 1차 서류 심사가 통과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현장 실사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거쳐서 내년 2월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치 지역에 대한 주민 인센티브도 정해졌습니다. 우선 유치 지역은 주민 지원 사업 50억, 화장시설 수입금 5% 배분, 부대시설 위탁 운영, 주민 우선 채용입니다. 경계 1km 이내 주변 지역은 주민 지원 사업 100억 이내, 해당 읍면동의 경우 수건 사업에 50억 원이 지원됩니다. 한편 지난 15일 정장선 평택시장과 이권재 오산시장이 만난 자리에서 오산의 평택 장사시설 참여가 논의됐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수원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지만 첫아이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기 도내 몇 안 되는 도시입니다. 이에 수원시 의회가 첫아이 출산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수원시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산 입양 지원금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둘째 이상을 낳아야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을 첫째 출산 때부터 받을 수 있게 하고 첫 아이를 낳은 가정엔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둘째를 낳은 가정에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던 걸 100만 원으로 올려 지급 대상과 규모를 모두 확대했습니다. 예전부터 수원시에선 첫 아이 출산 지원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근 도시들은 첫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적게는 20만 원부터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원시만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전체를 살펴봐도 첫 아이 출산 지원금을 미지급하는 도시는 수원과 시흥 등 4곳에 불과합니다. 배지환 의원은 수원 지역 산모들 사이에서 인근 지역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특례시에 걸맞는 출산 지원금 지급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변에 계신 이제 저 또래 분들이 이제 수원시만 첫째 아이를 낳아도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알아보게 되었고, 내년에 수원시에서 태어나는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시에서 50만 원, 그리고 지원하시면은 중앙부처에서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고요. 이제 그게 출산율에 아무래도 기여를 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출산 지원금 같은 단발성 현금 지원보단 돌봄센터나 장난감 은행 등의 인프라 구축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이유입니다. 출산지원금뿐 아니라 인프라도 지역마다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제언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첫 아이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은 배지환 의원의 조례안은 18일 수원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 산모들의 출산 후 건강 회복을 돕는 산후조리원의 이용 가격이 수백만 원에 달하면서 예비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시흥시가 내년 7월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둘째 아이 이상 산모나 취약계층의 경우 지금보다 최대 200만 원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둘째를 출산한 신미지 씨. 신 씨가 낸 산후조리원 비용은 2주에 약 27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지만 산후조리를 위해서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할 때 비용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200이 아니고 200만 원 후반대고 또 조만간 또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급하게 계약한 경우에, 둘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리원 이용할 때 비용이 조금 저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시흥시가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7월 개원을 목표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를 추진합니다. 시흥시는 대야동에 폐업한 옛 조리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한 달에 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반 산모는 지금보다 100만 원 이상 저렴한 168만 원에 이용할 수 있고 취약계층과 둘째 아이 이상 산모는 84만 원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흥시에는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한 곳밖에 없고 또 조리할 수 있는 조리원은 2곳밖에 없어서 많이 불편해하고 계시는데요. 또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생긴다면은 우리 어머님들께서 좀 시설도 깨끗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또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또 육아맘들이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흥시는 내년 2월 민간 위탁기관 공모를 거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시설을 위탁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한 번에 꺼내는 119초 안전교육. 건물 안에 화염이나 연기가 가득 차서 계단으로 대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저 상자 안에 있는 구조대를 이용해 지상으로 빠르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구조대는 그 자루 형태로 되어 있어서 타고 내려감으로써 지상으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데요. 익숙치 않아서 어색할 수 있지만 사용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니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가장 먼저 구조대의 덮개를 먼저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활강포에 잠금 장치를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노끈이나 벨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제거해 주시고요. 이제 활강포를 아래로 전개해 주실 건데요. 이때 주의사항은 아래에 사람이 있거나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 활강포를 아래로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지지대를 위로 올려주셔서 그런 다음 아래에 있는 안전지지대 발판을 내려주시면 우리가 활강하기 위한 구조대의 전개는 모두 끝났습니다. 안전하게 내려가기 위해서 자세도 한번 알아볼까요? 양팔을 팔꿈치에 올려서 어깨 높이로 올린 다음
양발은 어깨 높이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신 자세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이때 속도가 너무 빠르면 양팔 꿈치와 무릎을 밖으로 벌려주시거나 속도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가운데를 모아서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서 활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조대를 이용해서 직접 지상으로 탈출해 보겠습니다. 상단을 손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아까 펼친 지지대에 발을 올리고 한 발씩 넣어서 활강포 안으로 발을 넣어줄 겁니다. 그런 다음 아까 말씀드린 자세를 취하며 지상으로 대피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대피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하강자가 대피하는데 서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강을 완료한 자는 빠르게 구조대에서 대피를 해주시고요. 하강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를 살짝 해주시면 더욱 안전한 대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손윤석입니다. 자루 모양의 터널로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이 대피할 수 있는 구조대는 노유자 시설과 의료시설에 주로 설치되며 건물 옥상이나 실내 복도, 베란다 등에 설치됩니다. 구조대는 크게 수직 강화식과 경사 강화식으로 분류되는데요. 먼저 수직 강화식은 수직으로 되어 있는 통로로 내려와 대피할 수 있는 피난기구로 지상 공간이 협소하거나 건물 간격이 협소한 도심 건물에서 수직형으로 내려오기에 공간에 제약이 없는 곳에서 사용이 적합합니다. 경사 강화식은 미끄럼틀 형태로 경사진 통로를 통해 내려와 대피할 수 있는 피난기구이며 넓은 지상 공간이 확보된 곳이나 저층 또는 병원, 유치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나 노약자 시설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구조대를 사용할 때 섬유포지로 만들어진 구조대 활강포에 맨살이 닿아 마찰로 인해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긴팔 외투를 착용하거나 발과 무릎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속도를 제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한다면 지상으로 바로 대피가 가능한 피난시설인 구조대. 사용법 꼭 숙지해 두시고 유사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